야구가 없는 월요일,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참견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야구의 참견 이호근입니다. 오늘 전준호 해설위원, KBS 정영수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또 재밌는 다양한 참견을 해볼 예정인데요. 지난주 또 KBO에 새롭게 또 도전장을 내밀었던 새로운 투수들이 또 있었습니다. 네, 무려 3명이나 왔는데 그러니까요. 좀 이름이 쉬운 선수가 왔으면 좋겠다.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톨 허스트 선수, 12일 KT전에 등판을 했는데 어디서 이런 선수가 나타났지? 저는 이런 한 줄 평을 좀 해주고 싶은 그런 네.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7이닝 동안 피안타 단 2개만을 내주면서 무실점을 했는데 제가 중간에 제 눈을 의심했던 게 투구수가 4회까지 지금 36개. 이 선수가 첫 경기라서 투구수 조절을 안 했으면은 완투까지도 가능했던 그런 페이스가 됐었고, 이제 상대했던 그 KT의 이강철 감독이 역대급으로 커맨드가 좋은 선수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에 KBO 공인구 그립감이 본인이 너무 좋다면서 이제 앞으로 구속을 계속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해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고, 예. 반면에 이제 그 다음 날 등판했던 벨라스케즈 선수는 전 좀 아쉬운 게 롯데 그 수비들이 도움을 못 줬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 선수가 3이닝 동안에 피안타 6개, 볼넷 2개, 5실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포심이 상대 타자들을 압도하지 못하면서 변화구까지 좀 공략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예. 다만 이제 첫 경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뭐 부담감 그리고 포수와의 호흡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재미있는 건 이 두 선수가 내일 화요일 경기에 맞대결을 펼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결과가 궁금하고, 그러네요. 네. 그리고 키움의 메르세데스 선수는 5와 3분의 2이닝 동안에 2실점하면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LG 트윈스의 토러스트 또 이제 롯데자이언츠의 벨라스케스 선수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까지의 성적을 봤을 때는 단순한 정규 시즌을 넘어서 이제 포스트 시즌도 등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선수들 좀 앞으로 좀 보완할 점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토러스트 선수는 보완할 게 있을까요? 정말 그 첫 경기 등판이었지만 정말 완벽한 투구를 보여줬었고, 제가 그 선수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KBO 리그의 타자들 특성상 타자의 카운트, 투볼 원 스트라이크 그리고 원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포심에 대한 타이밍을 가져가는 타자들이 많거든요. 예. 그런 측면을 봤을 때 토러스트 선수가 타자의 카운트 때 컷 패스볼을 던져서 타자의 타이밍을 흐트리는 어떤 그런 유형의 투수인데, 근데 그 구종이 상당히 또 좋아요. 굉장히 예리하고 140대 초반에 형성되는 컷 패스볼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고, 그리고 포심 패스볼도 몸쪽 좌우를 굉장히 넓게 활용하면서 어떤 포심도 150 초반이 지킬 정도로 구속에 힘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구력이 좋아요. 그렇죠. 77개를 던졌는데 7이닝을 동안 이닝을 끌어줬다는 건 그만큼 공격적인 투구가 이어졌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승부구로 구사하는 포크볼이 저는 정말 KBO 리그 타자들이 물론 한 번밖에 등판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토러스트 선수의 등판이 더 기대되는 그런 투구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토러스트와 또 벨라스케즈 이 두 선수가 또 이제 앞으로 또 팀의 어떤 가을 야구 확률을 좀 높이면서 또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또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상대 전적으로 본 가을 야구 판도. 오늘 야구의 참견에서는 상대 전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상대 전적은 단순한 이 승패의 기록으로만 평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특정 구장에서의 좀 반복된 승리 또는 반복된 패배 또는 또 연승의 기세를 이어갈 때도 뭔가 이 상대 전적이라는 또 이름을 또 함께 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을로 가는 길목에서 오늘은 각 팀의 상대 전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전준호 위원께서도 현역 시절 또 이제 지도자 시절을 좀 돌이켜 봤을 때 유독 좀 강했던 팀, 또 유독 약했던 팀, 또 아니면 유독 좋은 일이 많았던 구장, 뭔가 좀 꼬였던 구장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어떠신가요? 저는 현역 시절에 구장에 따라서 조금 성적이 좌우됐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제가 현역 시절에 대전 구장하고 그리고 광주 구장에서 좀 힘들었던 경험이 생각이 나는데, 네. 반대로 기아와 그리고 하나를 홈구장에서 상대를 했을 때는 그렇게 타율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결국은 구장에 좀 낯설음이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이런 선발 투수들 같은 경우 특정 구단에 상당히 또 강한 선발 투수들을 저희가 또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올 시즌 역시
이 상대 전적에 따라서 10개 구단 각 팀들의 희비가 교차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즌 순위 역순으로 이 상대 전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키움 히어로즈와 두산 베어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뭐 상대 전적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데 하위권에 있는 두 팀 상대 전적을 보더라도 좀 지금의 순위가 어느 정도는 좀 이해가 되죠. 키움 히어로즈 같은 경우는 9개 팀에게 모두 좀 열세를 보이고 있고 두산은 키움에게만 지금 앞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들, 상대 전적의 부분들 역시나 뭐 순위에 직결되는 부분이 있네요. 네. 그렇죠. 특히 이제 두산 같은 경우에는 이승엽 감독이 키움과의 경기에서 이제 위닝 시리즈를 내준 다음에 자진 사퇴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조성환 감독으로서도 키움만은 반드시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고 두산이 지금 7월부터 양의지 선수가 거의 팀을 이끌면서 엄청나게 좀 좋은 성적을 맞아요. 거두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갈 길 바쁜 상대팀의 발목을 잡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고 두산이 8월에 거둔 8승 가운데 7승이 무려 역전승이에요. 그만큼 이제 마지막까지 끈질긴 싸움을 펼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새 얼굴을 많이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 이제 윤태호 선수 같은 경우 지난 주말에 엄청난 활약을 이제 4인 보여줬는데 무실점. 네. 깜짝 놀랐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적에 대한 압박감, 부담감 그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도 있고 지금 두산이 제가 듣기로는 경기가 끝난 뒤에 자진해서 특타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럴 정도로 뭔가 좀 여유로운 가운데 새 얼굴 발굴에도 힘쓰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산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키움에게만 우세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일단 뭐 롯데와도 6승 6패의 동률이고 상위권 팀들을 상대로도 이 승패 마진이 크게 지금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 그리고 지난 주말 또 기아를 상대로 또 수입을 거두면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두산 베어스가 지금 상위권 팀들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죠. 그렇죠. 네. 지난 주말 기아와의 경기에서도 사실 경기 흐름이 기아 쪽으로 다 넘어가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경기를 9회에 동점 내지는 역전을 시키면서 맞아요. 네. 어떤 그런 끈끈한 그런 또 두산 특유의 그런 끈끈한 야구가 좀 최근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남은 경기를 잔여 경기를 고려했을 때 포스트 시즌의 어떤 그런 목표도 중요하겠지만 향후 두산이 이 젊은 선수들을 가지고 내년 시즌을 좀 더 기대를 하게 하는 그런 행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키움과 두산 지금 상대 전적을 봤을 때는 정현숙 기자님 이 남아 있는 경기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만 이 두 팀을 상대로 아무래도 다른 팀들이 좀 많이 좀 부담을 느끼겠죠. 네. 그렇죠. 당연히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졌을 때 오는 그 패배에 대한 아픔은 더 쓰라리기 마련이고 그렇죠. 네. 지금 이 두산 같은 경우 특히 후반기 순위 경쟁이 거의 저는 태풍처럼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또 후반기 5할 이상의 승률을 보이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또 두산 베어스인데요. 두산뿐 아니라 또 키움이 남아있는 시즌 동안 또 어떤 상대 전적의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또 흥미롭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삼성 라이온즈 올 시즌 어찌 본다면 조금은 기복 있는 시즌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팀이 좀 좋은 분위기를 받을 때 그 분위기를 좀 이어가지 못했던 아쉬움이 좀 진하게 남는데요. 지금 유일하게 지금 동률을 이루고 있는 이 NC와의 전반기 마지막 3연전 좀 수입이 좀 뼈아팠죠. 그렇죠. 삼성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경기였고 그 3연전 중 2경기를 경기 후반에 불펜의 난조로 경기를 내주고 말았단 말이에요. 예. 참 사실 전반기 마지막을 잘 이어서 후반기까지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 삼성 입장에서는 정말 아쉬웠던 경기고 삼성이 최근 경기를 이렇게 지켜보면 어떤 연승에 대한 분위기를 흐름을 타고 가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고 그리고 지난 주말 롯데와의 경기에서는 사직에서 좋은 어떤 경기력을 보였지만 결국에는 홈 경기와 원정 경기 승률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원정 경기 승률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예. 올 시즌에 126개의 홈런을 때려냈는데 원정 경기에서 47개밖에 못 때려냈단 말이에요. 예. 어떤 그 원정 경기와 홈 경기에 대한 편차도 분명히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조금 더 시간을 돌이켜 보자면 키움과의 3연전, 6월에 있었던 키움과의 3연전을 또 내준 것도 어떻게 보면 좀 타격이 좀 컸어요. 네. 너무 쓰라렸죠. 근데 네. 송성문 선수에게 당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송성문 선수가 1차전 마지막 타석에서 이호성 선수를 상대로 역전 홈런을 치면서 이제 분위기를 바꿨고 2차전에서도 첫 번째 타석과 두 번째 타석에서 연달아 홈런을 치면서 3연타석 홈런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2차전에서 5타수 5안타를 기록한 다음에 송성문 선수가 나도 얼떨떨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보면 3경기 동안에 송성문 선수가 4개의 홈런, 혼자 8타점을 기록했어요. 네. 그러면 3월에 만나는 키움과 4월에 만나는 키움, 5월에 만나는 키움이 과연 같은 팀인가? 저는 그렇진 않다고 보거든요. 예. 이게 상대전적이라는 상성이 이 팀을 상승세에서 만나느냐 아니면 좀 침체기에서 만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대진운 같은 것도 상당히 팀에게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또 올 시즌 특히나 좀 이 선발 투수가 내려가고 난 이후에 좀 어려움을 좀 많이 겪고 있는데 역전패가 좀 가장 많은 팀이기도 합니다. 결국 삼성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 이 가을 야구에 대한 희망을 좀 살리기 위해서는 역시나 좀 불펜 쪽이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올 시즌에 김재윤 선수가 시즌 마무리를 시작을 했다가 결국 시즌 중에 이호승 선수로 교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호승 선수도 부상으로 엔트리에 빠졌다가 최근에 복귀를 했는데 복귀 이후에 어떤 투구 경기력이 좀 좋지를 못해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시즌 내내 지금 삼성의 역시 최약점은 결국은 불펜인데 선발로 따진다면은 뭐 선발 투수는 역시 두 외국인 선수의 원태일이라는 정말 좋은 삼선발이 있는 상황이고 네. 거기에다 이승현 선수가 최근에 흐름이 좋잖아요. 네. 그리고 최원태 선수도 최근에 경기를 보면 뭐 7승을 거두면서 최근에 어려웠던 점을 좀 보완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이 중간 투수들이 본인의 역할을 해줘야만이 삼성이 가을 야구에 좀 더 유리한 어떤 고지를 점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좀 상대전적으로 봤을 때도 롯데, LG, 한화, KT 이렇게 지금 열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팀들과의 맞대결을 펼칠 때는 좀 타이트한 상황이 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연장선상이긴 하지만 결국은 이 뒤쪽 마운드에 좀 아쉬움이 좀 이런 결과를 좀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결국에는 경기력을 앞서 나가려면 그 경기 앞선 경기를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펜 투수들의 핵심 요인인 뭐 김태원 그리고 배찬성, 김재윤 선수의 역할이 중요한데 예. 그 상황의 어떤 그 7회와 8회 투입되는 투수들의 경쟁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최근 들어서 배찬성 선수의 활용도를 좀 크게 넓혀 간다면 네네. 구위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선수고 그럼요. 결국에는 이 선수가 좋은 구위력으로 타자를 압도할 수 있는 그런 투수들이 혹시 삼성에서는 배찬성 선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백정현 선수의 부상이 공백이 정말 상당히 네. 삼성의 불펜에 상당히 아쉬움, 아픈 손가락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근데 저는 이제 최근에 그래도 롯데와의 경기에서 삼성이 좀 탄탄한 수비를 많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네네. 김영웅 선수라든지 이재현 선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팀의 조직력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점은 저는 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위이긴 하지만 지금 삼성 입장에서는 지금 5위권과의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기간 동안 어떻게 본다면 이제 남아있는 경기들 지금 키움과의 경기가 가장 많이 남아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와의 경기 또 이제 두산과 NC와의 경기가 남아 있는데 역시 삼성 입장에서는 그러면 키움과의 경기는 최대한 좀 다 잡는다는 생각으로 좀 총력전에 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키움 팬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빠하실지 모르겠지만 네네. 사실 키움도 최근에 후반기 들어서 8월에 들어서는 상당히 흐름이 좋잖아요. 지금 승률이 2위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떤 키움전에 그 키움전 경기를 다 잡아낸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앞으로 삼성이 맞닥뜨리는 중위권 팀, 그러면 KT, 순위가 다 있네. 랜더스 그리고 뭐 기아까지 지금 5위 기아와 2경기 반차인데 결국은 중위권 팀과의 맞대결에서 승리를 거두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자, 이런 측면에 봤을 때 앞으로 남은 경기에 총력전을 펼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NC 다이노스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NC 다이노스가 이제 10개 구단 가운데 경기를 좀 가장 적게 치렀고 이제 반대로 이야기하면 가장 많은 경기가 지금 남아있는 팀이기도 합니다. 일단 상대 전적을 좀 보고 계신데 상대 전적 이제 키움과 두산, KT를 상대로는 우세를 점하고 있고 LG, 롯데, 한화, SSG를 상대로는 상대 전적의 열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유독 지금 보니까
SSG를 상대로 2승 1무 6패 좀 가장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NC가 성적이 좋지 않았을 때도 랜더스를 상대로는 11승이나 거두면서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 상성이 좀 바뀐 느낌이에요. 바뀌었죠. 네. 뭐 결국 SSG와 상대 그 전적에서 밀리는 이유가 역시 그 앤더슨, 화이트, 김광현 이 1, 2, 3번 투수들이 등판하는 날에 4패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총 올 시즌에 2승 6패인데 그 6패 중에 4패를 앤더슨 선수한테 2패를 당했고요. 그리고 각각 화이트와 김광현 선수에게 1패를 당하면서 총 5경기 중에 4패를 당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되면은 상대 전적을 앞설 수가 없죠. 그렇죠. 예, 네. 단 1승도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걸 분명히 NC 입장에서는 분명히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NC 타선이 확실히 그 앤더슨 선수에게 맥을 못 추는 모습이었는데 기록을 찾아보니까 3경기에 나서 삼진 24개를 잡는 동안에 득점을 기록하지를 못했어요. 아이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난 시즌과 올 시즌의 성적이 달라지는 부분은 변동이 있는 건 외국인 선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 그렇죠. 부분들에 대한 공략법을 찾아야 될 것으로. 그 앤더슨 선수가 3경기 등판을 했고 화이트 선수가 1경기 등판했는데 총 4경기에서 득점을 한 점도 만들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주 그냥 그 경기는 압도적으로 그냥 당했다고 봐야 되겠죠. 또 반대로 또 NC가 LG와의 어떤 그 기록을 보니까 10세긴 하지만 5승 6패 또 팽팽한 모습을 보였는데 역시나 뭐 이호준 감독이 이제 트윈스에 좀 오래 있었다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으로 생각하면 이 팀이랑 상대 전적이 약하다. 그럼 코치를 한 명 데려와야 와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좀 갖게 하는데 네네. 이호준 감독이 2022 시즌부터 3년 동안 LG에 있으면서 이제 선수들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김현수 선수의 스타일까지도 좀 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궁금했던 점이 있어서 좀 찾아봤더니 네. 이호준 감독의 좀 전략이 통했던 것도 같아요. 우천 취소가 있긴 했지만 단 한 번도 LG에 스윕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NC가. 네. 15대 0으로 진 경기도 있지만 한 점 차 경기를 따져보면은 2승 1패로 우위를 차지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길 수 있는 경기는 꽉 잡아서 투구수를 이기고 하고, 네. 예, 버릴 경기는 버리는 그러한 좀 영리한 계획을 세우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단 남아있는 경기들을 봤을 때는 사실 NC 다이노스가 상대 전적 열세에 있는 팀들과 좀 많은 경기가 남아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열세인 것들을 좀 최대한 맞춰 간다면 이제 NC도 가을 야구에 대한 희망을 좀 살릴 수가 있을 텐데 그래도 지난주에 또 하나 이글스를 상대로 또 위닝 시리즈를 좀 만들면서 일단 분위기를 좀 만들었죠. 네. 아, 그렇죠. 뭐 지금 이 팀 하나와의 경기에서 결국 일요일 날 경기를 승리를 거뒀던 게 상당히 컸고 NC 특유의 기동력 야구, 뭐 또 공격의 루트를 다양하게 가져가면서 어떻게 그 투수를 흔들면서 그리고 중심 타자들의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득점차가 터지고 그리고 또 선발이 김동훈 선수죠. 데뷔 첫 승을 하나전에 승리를 거뒀는데 사실 선발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그래도 힘에서 좀 밀리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깨우고 김동훈 선수가 일단 5이닝까지 호투를 보여줬잖아요. 예. 그러면서 중간 불펜 투수들도 그 경기를 끝까지 김동훈 선수의 첫 승을 지켜주면서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NC가 이제 트레이드를 통해서 이제 최원준 선수 영입을 하면서 저 이제 어제 알러 베이스볼을 보고 있었는데 주원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김주원과 최원준이 동시에 출루를 하면 이제 승리 높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였는데 김주원 선수 이제 NC와 두산전을 봤던 이 뉴욕 매치의 사장이 또 김주원 선수 극찬을 하기도 했고 초반에 좀 좋지 않았지만 김주원 선수가 빠르게 좀 지난 시즌 후반기를 생각나게 하는 페이스를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자, 김지훈 선수는 이제 공수주를 다 이제 완벽하게 계속 기량이 향상되는 선수인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매츠의 그 MLB 대표가 김지훈 선수를 좀 주목하고 있다는 저도 그 기사를 접했는데요. 네. 또 그런 점이 MLB에서도 내야수가 장타력을 가진 타격의 재능이 있는 내야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 봤을 때 분명히 김지원이라는 그 카드는 상당히 미국에서 바라볼 때도 매력이 있다고 봐야 되고요. 네. 김지원 선수는 수비도 좀 계속 상승 중이고 뭐 주루도 올 시즌에 많은 도루를 성공을 31개를
뛰었죠. 그래서 그러면서 어떤 공격적인 주루 그리고 강한 어깨.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타격이었는데 24 시즌 후반기부터 타격에 눈을 뜨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물론 올 시즌 초반에 좀 어려움을 겪었지만 6월부터 치고 올라가서 저는 이 선수의 마지막이 어디까지 향상이 될까 정말 궁금한데 정말 타격의 리드오프로서의 본인 역할 충분히 다해줬고 그리고 지금 기아에서 트레이드된 최원준 선수와 테이블 세트를 완벽하게 그러니까요. 네. 타선을 이끌고 있습니다. 김주원 선수를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1번 타자로 6월 13일부터 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 선수가 발도 빠르고 작전 수행 능력도 좋기 때문에 이호준 감독이 전진 배치를 했는데 그래서 그 전과 후 1번 타자를 맡은 이후의 타율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예.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 선수가 1번 타자의 옷이 맞다. 이렇게 좀 보이고 재미있는 게 이 김주원 선수의 롤모델이 뉴욕 매치의 프란시스코 린도어 선수예요. 또 근데 이제 매치 사장의 칭찬을 들었으니까 조금 더 날개를 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결과적으로 NC가 이제 포스트 시즌을 좀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려되는 부분들을 좀 빨리 지워야 될 텐데 뭐 후반기에 있었던 KT와 키움을 상대로 당했던 좀 수입이라든지 아니면 좀 후반기에 보여주고 있는 마운드에 좀 물음표, 약간 우려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이 NC 남은 기간 좀 가을 야구에 대한 희망을 조금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 보완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NC 마지막 카드는 역시 선발진이거든요. 네. 이 두 외국인 선수와 그리고 신민혁 선수 3선발까지는 경쟁력이 있는데 결국 4, 5번 선발에서 불펜이 좀 더 빠르게 끌어서 당겨 써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불펜이 가부가 걸리는데 이런 측면에 있을 때 NC가 좀 보완해야 될 게 선발. 이런 선발을 지난 일요일 경기 때 김동훈 선수가 5이닝 동안 좋은 투구를 이어주듯이 결국 선발 투수가 기본적인 승패를 떠나서 이닝을 좀 먹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지금 부족했기 때문에 불펜도 함께 좀 무너지는 그런 역할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유정 감독도 결국 4번, 5번의 등팔 그리고 김노건 그리고 목지훈 선수를 좀 떨어뜨려 놔야 되겠다. 그리고 비가 오고 이러면은 조금 로테이션을 바꿔서 4번, 5번이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불펜들이 계속 과부하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거를 조금 더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NC 다이노스가 좀 물음표와 우려를 지우면서 또 가을 야구 희망을 되살려갈 수 있을지도 지켜보겠고요. 자, 이제 KT 위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KT 위즈의 올 시즌의 행보는 사실 최근 몇 년간의 느낌과는 조금 다릅니다. 5월까지는 월간 승률이 계속해서 5할 승률 이상을 보여주면서 올 시즌 상당히 좋은 출발을 보였는데 지금 6월 이후에는 월간 승률이 지금 5할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움을 좀 보내고 있어요. 네. 그렇죠. 하나와의 맞대결에서 강백호 선수가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면서 위닝 시리즈를 가져온 이후에 좀 흐름을 타나 했는데 지난주에 단 1승밖에 거두지 못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우천으로 2경기가 취소됐지만 토러스트의 LG의 벽을 넘지 못했고 또 키움에까지 위닝 시리즈를 내줬는데 저는 이 주전 중견수로 활약했던 배정대 선수가 사실 올 시즌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스티븐슨 선수를 중견수를 볼 수 있는 선수를 데리고 왔는데 이 스티븐슨 선수가 수비와 뭐 출루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해주고 있지만 지금 공격력은 아직 그렇게 정상적인 범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9경기의 타율이 2할 5푼이 안 되고 타점도 2개밖에 안 되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강철 감독의 고민이 있을 것 같고 또 안현민 선수도 상대의 견제가 좀 심해지면서 8월에 2할 5푼 정도의 타격감밖에는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15일 전에 또 키움전에서 수비를 하다가 구급차에 실려 나가는 그런 장면까지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이제 그 KT 구단에 확인을 해봤더니 종아리 미세 피고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네. 도대체 어떤 상태야? 하고 물어봤더니 쥐가 났다.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다행이죠. 네. 내일 경기에 뭐 대타로도 출전할 수도 있을 것 다행이네요. 네. 같고 모레 경기에는 정상적인 출전도 가능해 보이는데 감독님이 어떤 결정을 하실지는 모르겠다. 일단 이런 답을 받았습니다. 자, 일단 뭐 KT의 지금 상대 전적을 봤을 때는 확실히 키움, 삼성, 두산 이제 순위권 아래에 있는 팀들을 상대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상위권 그리고 특히나 이제 중위권 팀들과의 경기에서 좀 밀리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저는 그 로하스 선수, 대체 외국인 선수 스티븐슨 선수가 좀 더 퍼포먼스를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좀 더 KBO 리그에 빠르게 적응을 해서 좀 활약이 필요한 상황이고, 대신 저는 좀 아쉬웠던 부분은 그 베테랑 선수들, KT에 있는 허경민, 그리고 황재균, 그리고 김상수, 장성우 선수까지 이 베테랑 선수들이 지금 상당히 힘들어요. 예. 여러 가지 날씨도 더운 상황에서 매일 경기를 출전을 계속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만 이 선수, 주축 선수들이 결국 힘을 내줘야 되겠죠. 저는 KT가 조금 더 도루 저지율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장성우 선수 그리고 백업 조대현 선수 도루 저지율이 지금 10%도 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2루 도루 허용을 보면은 100회가 넘었어요. 그래서 1위가 NC의 이제 김영준 선수가 상당히 도루 저지율이 높은데 여기에 비하면은 지금 2배 정도 2루를 허용한 셈이 되는 거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한 점 차의 승부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너무 쉽게 2루로 보내면 그 점수를 너무 쉽게 내줄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투수들이 조금 더 견제나 퀵모션 이런 부분들의 세밀한 야구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올 시즌 또 KT가 또 이강철 감독과 함께 또 한 번의 또 매직 또 마법을 또 보여줄 수 있을지 또 남아 있는 경기를 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기아 타이거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올 시즌 최하위에 있었던 적도 있었고 2위까지 올라섰던 적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2위로 올라섰을 때 이제 후반기에는 기아 타이거즈의 어떤 흐름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전반기 마지막 3연전 이 수입회가 좀 아쉬웠죠. 네, 기아가 시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범호 감독이 두고두고 후회할 경기가 바로 하나의 3연전. 그중에서도 7월 10일 마지막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때 내일이 선발 투수였었거든요. 그리고 5회에 하나의 유로결 선수가 정말로 어떻게 보면 황당한 주루사를 범해서 분위기가 완전히 넘어갔었는데 정혜영 선수와 조상우 선수가 이 필승조들이 결국 경기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문현빈 선수에게 끝내기를 맞았는데 그 과정을 놓고 보면 심우준 선수에게 볼넷을 허용한 부분이 더 결정적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시기를 기점으로 기아의 불펜진이 조금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닫게 됐고 결과적으로는 7월 31일에 기아가 3대3 트레이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지금 뭐 상대 전적을 봤을 때는 사실 기아 타이거즈가 삼성, LG, 한화를 제외하면 모두 우세이거나 동률입니다. 네. 그런 어떤 상대 전적의 기록을 봤을 때는 지금 순위가 좀 아쉽긴 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기아가 올 시즌 내내 그 뭔가 고비를 넘어야 되는데 그 고비를 넘기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 전적이라는 것이 단순한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두산을 상대로 기아가 올 시즌 8승 1무 5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이 상대 전적도 중요하지만 언제 이기고 언제 패하는지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기아의 좋지 않은 패턴이 반복되는 흐름인데 이제 타선이 안 좋아지고 불펜이 안 좋아지고 타선이 안 좋아지고 불펜이 안 좋아지고 네. 그래서 보면 아무래도 필승조의 부진이 아쉬울 수밖에 없는데 정혜영 선수가 올해 이닝당 출루 허용률이 1.51 거의 한 명에서 두 명은 무조건 내보낸다. 그렇죠. 네. 이런 상황이고 또 조상우 선수도 7월에 평균 자책점이 14.22일까지 치솟았습니다. 결국 2군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두산과의 경기에서는 또 전상현 선수까지 점수를 내줬어요. 네. 근데 이게 보면 구속의 저하라는 좀 근원적인 문제점들이 보이거든요. 예. 정혜영 선수와 조상우 선수.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기아의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기아 같은 경우에 사실 전반기 마지막을 좀 안 좋게 보내고 후반기에 이제 LG와 롯데에게 좀 연속해서 좀 수입을 당하면서 상당히 좀 좋지 않았다가 최근에 흐름을 좀 끌어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대 전적의 절대 우세를 가져갔던 두산전 수입이 너무나 좀 아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나 금요일 경기가 상당히 아쉬웠죠. 9회까지 앞서 다 잡은 경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한준수 선수가 이것도 타격에는 상당히 재능이 있는 선수인데 사실 그 주자 2루 상황에 정수빈 선수가 있는 상황이었고 바운드된 공을 저는 송구가 사실 정상적으로 2루 방향에서 3루로 틀었기 때문에 또 밸런스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악송구가 일어날 수는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아쉬운 게 3루수 박민 선수가 그 공을
인필드 쪽에 막아줬어야 되지 않을까. 사실 2사, 3루나 2루나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게 좀 아쉽고 결국은 그게 실점으로 이어지면서 10일에 한재석 선수에게 끝내기 홈런을 맞고 그 경기를 놓친 게 결국에는 3연패를 당하는 그런 어떤 순환점이 되지 않았느냐. 자, 지난 시즌 사실 기아 타이거즈를 돌이켜보면 지난 시즌 기아 타이거즈는 자신들을 쫓아오는 2위 팀을 좀 확실하게 잡는 그런 이미지가 좀 강했던 팀인데 올 시즌은 기아가 어떤 그런 확실한 우세, 어떤 특정 팀을 상대로 아주 강력한 모습을 현재까지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요. 특히나 또 하위 팀을 상대로 아주 압도적인 모습을 지금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좀 세밀한 플레이도 좀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이범호 감독의 고민이 공격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오선우 선수를 좌익수로 좀 사용을 하는 횟수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네. 그쪽이 좀 아무래도 불안하고 또 내야진과 외야진의 수비력을 탄탄하게 하자니 공격력이 아쉽고 그런 부분이 좀 고민일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위즈덤 선수가 바깥쪽 공에 대처를 하면서 살아나고 있다는 점은 좀 그동안의 고민거리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기아 타이거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강 경쟁을 하고 있고 또 충분히 지금 3위권과의 격차도 좀 크지 않은 상황인데 앞으로 남은 경기 좀 어떤 것들에 좀 더 집중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문제는 역시 불펜입니다. 이 불펜을 정영익 선수가 지난주에 또 조정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피처스로 좀 내려간 이상에 전상현 선수를 마무리로 쓴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경기의 흐름상 가장 강한 불펜을 어떤 흐름에 투입을 시키느냐가 예. 상당히 경기 승패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이범호 감독이 고민을 할 것이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플러스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좀 불안한 불펜을 좀 단단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좀 수비 보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SSG 랜더스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랜더스 같은 경우 상대 전적을 지금 보시면 대부분의 팀들에게 상대 전적의 우세를 점하거나 지금 동률인 경우, 그러니까 상대 전적의 어떤 시즌을 지금 잘 치러가고 있는데 기아 삼성을 상대로도 열세지만 그 열세의 폭이 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독 좀 LG 트윈스에게 좀 약한데 지난주죠. 네, 조병현 선수가 굉장히 올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LG 트윈스를 상대로 홈런을 또 허용했죠. 네,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각 팀의 마무리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맞아요. 있거든요. 네. 근데 조병현 선수는 예외였단 말이죠. 지금 LG전까지 4경기에 등판해서 13타자를 상대로 단 하나의 안타도 허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예. 그래서 철벽의 모습을 보여줬었고 반대로 박동원 선수는 여름만 되면은 좀 뭔지 모르게 타격의 침체기를 겪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8월에 1할대의 타율을 기록 중이었는데 박동원 선수가 조병현 선수를 상대로 홈런을 치면서 조병현 선수의 시즌 2번째 블론 세이브를 기록하게 만들었고요. 예. 결국 SSG로는 이게 이제 상당히 아쉬운 상황이 되면서 그렇죠. 네. 네, 위닝 시리즈를 LG에 내주게 됐습니다. 뭐 단순히 올 시즌뿐 아니라 사실 SSG가 LG 상대로 좀 많이 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네.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저도 물어봤어요. SSG에 왜 LG에 약하냐 그랬더니 오히려 저한테 좀 알려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그 LG가 SSG를 상대로 그 SSG가 막강한 불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선수들을 공략을 잘했단 말이에요. 예. SSG의 이로운 선수가 LG전에서 평균 자책점이 7.11, 오, 네. 그리고 김민 선수가 13.50입니다. 네. 그래서 반대로 이제 LG 입장에서는 SSG를 상대로 약속의 8회를 만들고 있는 경향이 좀 커지고 있는데 예. 8회에만 20점 정도를 내면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각 회를 봤을 때 가장 많은 점수를 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후반에 SSG 불펜을 잘 공략했다라고 보고 또 2022 시즌이 염경엽 감독이 LG에 부임한 해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SK, SSG 선수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김정준 코치나 아니면 박경환 코치 모두 SSG 출신이기 때문에 그 선수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 하나의 공략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어차피 지금 두 팀이 가을 야구에서 만약에 만나게 된다 이러면 SSG로서는 상당한 좀 부담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이런 이미지를 좀 빨리 깨트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SSG 랜더스가 이제 상위권으로 좀 올라가기 위해서는
타선의 고민이 뭐 시즌 내내 좀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네. 시즌 내내 지금 이승용 감독의 고민이 타선의 고민밖에 없죠. 예. 지금 올 시즌 리그 팀 타율 9위를 계속해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에르디아 선수가 지난 주말 LG와의 경기에서 뭐 말로 없는 포함해서 3개의 안타를 때려냈고 우타점 경기를 했단 말이에요. 에르디아 선수가 완전체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고 한유섬 선수도 계속해서 분전해주고 있고 그리고 최정 선수가 결국 건강한 몸으로 좋은 컨디션으로 시즌을 완주할 수 있다면 그리고 고명준 선수가 퓨처스에서 좀 더 좋은 컨디션으로 팀 타선에 힘을 보태준다면 랜더스도 분명히 반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타선을 깨어나게 만든 게 바로 이제 김광현 선수의 류김대전 이후로 이제 SSG가 타선이 좋아졌기 때문에 김광현 선수가 이번 주 중에 경기에 투입될 수 있다고도 SSG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김광현 선수가 돌아온다면 조금 더 안정적인 전력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위권 팀들을 좀 알아봤고 이제 상위권 세 팀에 대한 참견을 남겨놓고 있는데 가장 먼저 롯데 자이언츠입니다. 롯데 자이언츠가 최근에 상당히 좀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올 시즌 어떻게 본다면 계속 꾸준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왔는데 자, 지금 8연패입니다. 지금 연패가 좀 길어지면서 좀 어려움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하나와의 3연전이 좀 뼈아팠습니다. 네. 또 삼성과의 경기에서는 삼성의 수비진들이 또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 이제 8연패까지 가게 됐거든요. 이 예. 8연패가 김태형 감독 부임 이후 최다 연패 타이 기록입니다. 물론 이제 삼성과의 3차전에서 연장 혈투 끝에 8대8 동점을 만들면서 분위기 반전에 어느 정도 성공을 하긴 했지만 이게 또 다음 경기가 LG전이잖아요. 아, 맞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롯데의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롯데가 이제 LG와의 주중 3연전 현재 지금 4승 1무 6패 약간의 좀 열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 상당히 좀 페이스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LG와의 3연전에서 만약 롯데가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다시 좀 올라갈 수 있는 또 계기가 또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렇죠. 타격이 어떻게 보면 좀 살아났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뭐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면서 특타를 했고 뭐 실내 훈련장에서도 특타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타격이 좀 살아나고 있는 건 고무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타격에는 사이클이 있다 이 말을 올 시즌 비웃었던 팀이 바로 롯데 자이언츠였습니다. 네, 올 시즌 내내 꾸준한 어떤 그 타격감을 보여주면서 정말 화끈한 야구를 보여주고 있는 롯데 자이언츠인데 이 후반기에 타격이 좀 침체되면서 결국은 좀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롯데 자이언츠는 올 시즌 돌풍을 일으켰던 거는 역시 타선의 힘이었죠. 그러니까요. 네. 하지만 후반기 들어서 타선이 침체되고 8월 들어서는 뭐 리그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뭐 언론에 뭐 그런 뭐 기사 많이 뜨잖아요. 네. 윤고 나왕손, 뭐 일할 때 타율. 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팀의 침체되어 있던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거든요. 예. 자, 그러면 그 선수 역할을 누가 할 것이냐? 그러니까 전준우 선수의 부상 공백이 저는 굉장히 아프게 와닿아요. 전준우 리더가 없는 상황에서 아직도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선수들이 경기에 어려움을 겪을 때 뭔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지난 일요일 마지막 경기에서 결국에는 8대8, 8점을 만들어냈다는 타선이 저는 이 점을 좀 더 다음 주 경기를 좀 더 기대를 갖게 하는 좀 타선이 그 경기를 인해서 좀 깨어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하죠. 이 롯데가 후반기 들어와서는 마운드가 또 굉장히 더 안정된 모습을 보여요. 그렇죠. 후반기 롯데 불펜 성적을 보면 지금 리그 1위를 기록할 만큼 상당히 안정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자, 8월만 좁혀봐도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데 2위 랜더스와의 어떤 평균 자책점을 봐도 좀 폭을 좀 넓히고 있어요. 그만큼 안정적인 그 중심에는 역시 홍민기 선수 그리고 정현수 그리고 정철원 선수가 완벽하게 이닝을 먹어주고 있고 예. 그리고 마무리 김원중 선수도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일요일 경기는 사실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경기의 마지막을 김원중 선수가 책임을 져주고 있는 불펜이 좀 안정적으로 변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예. 단지 변수가 이제 최준용 선수의 부상입니다. 올 시즌에 계속해서 좋은 어떤
7회, 8회 이렇게 투입이 되면서 본인의 역할을 정말 단단하게 잘해줬던 선수인데 결국 최준용 선수가 회복을 빨리 해서 그 마운드에 힘을 보태준다면 앞으로 남아있는 경기에 좀 더 롯데의 불펜은 계속 강력함을 유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상대 전적을 좀 다시 한번 좀 돌이켜 봤을 때 롯데 같은 경우는 이제 키움을 상대로 11승 4패로 상당한 좀 우세를 점했는데 남아 있는 경기가 이제 한 경기고요. 대부분의 경기들이 이제 중위권 또는 이제 상위권 팀들과의 경기가 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어떤 경기들도 가을 야구의 어떤 판도에 좀 영향을 주실 거라 생각하시는지요? 그렇긴 한데 지금 롯데가 남은 잔여 경기 일정을 생각할 그러한 여력이 있지는 않다고 그렇죠, 봅니다. 네. 당장 뭐 LG전부터 고민을 해봐야 되고 롯데가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특유의 팀 컬러인 타격부터 먼저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예. 말씀하셨던 그 전준우 선수는 지금 8월 말에나 그것도 빨라야 복귀를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네. 햄스트링이라는 게 근육이 붙어야 되고 또 2군 경기도 뭐 한두 경기 출전을 하면서 실전 감각을 끌어올려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준우 선수를 또 가을 야구에서 더 활약을 해줘야 되는 선수잖아요. 그래서 땡겨 쓸 수 없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전준우 선수가 없는 가운데 그럼 어떤 선수가 역할을 해줘야 되는가라고 봤을 때 타선에서는 레이에스 선수가 그 역할을 좀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네. 근데 롯데가 병살타가 지금 100개 이상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레이에스 선수가 5분의 1에 가까운 20개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좀 중요한 순간마다 점수를 내주는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점이 김태형 감독으로서는 고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자이언츠가 지금 현재 8연패에 빠져 있지만 또 롯데의 또 팀 컬러를 생각했을 때는 8연승도 할 수 있는 팀이고 그럼요. 또 이제 뭐 전준호 의원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92년에 이제 남도호성이 있었다면 2025년에는 이제 윤나광선이 있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좀 팀 컬러가 좀 비슷한 느낌도 사실은 좀 들기는 그렇죠. 하거든요. 뭐 팀 홈런을 리그 하위에 머물고 있지만 그 팀 득점력 그리고 득점권 타율 모든 게 최상위권에 달렸던 롯데잖아요. 예. 분명히 뭔가 그 흐름을 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이제 일요일 경기를 롯데 내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까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지지 않았다냐 아니면 이기지 못했다냐 그런 부분에서 선수들의 인식이 젊은 선수들이 주축이잖아요. 윤나공항이. 그런 부분에서 기세를 어떻게 가져가고 흐름을 어떻게 타느냐가 중요한데 이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봐서 다음 경기에 대해서도 부담감을 가지고 경기에 임할지 아니면 긍정적으로 바라봐서 우리 이제 연패를 끊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싸울지 그런 부분들도 중요합니다. 저는 물론 정말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이게 7대 3으로 리드하고 있는 경기를 김영우 선수한테 말로 홈런을 맞아서 그렇죠. 7대 7이 되고 그리고 9회에 1실점에서 8대 7로 뒤지고 있는 경기를 황성빈 선수가 홈런을 쳐가지고 8대 8로 비겼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롯데가 8득점을 했다는 그 점에 긍정적인 쪽으로 가야 앞으로 남아있는 경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같은 결과지만 맞아요. 그렇죠. 어떻게 예. 받아들일 것이냐. 예, 가장 큰 팀의 큰 고민거리였던 타선이었는데 결국은 타선이 8득점을 만들었던 그 좋은 과정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요일 경기 무승부를 또 기록했던 롯데인데 또 새로운 한 주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또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치열한 선두 다툼을 펼치고 있는 두 팀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한화이글스입니다. 한화이글스가 이제 5월에 선두에 올라서고 한 3개월 정도 정말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였는데 8월 5일부터 시작되던 한 주였습니다. 이제 KT와 LG에게 로징 시리즈를 기록을 하게 됐고 이후에 롯데 상대로 또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주말에 또 NC 상대로 좀 흐름이 좀 꺾였어요. 지금 하나로서는 5선발에 대한 고민이 좀 클 것 같은데 네네네. 황준서 선수와 엄상백 선수가 모두 2이닝을 채우지 못하고 마운드를 내려왔고 그래서 김경문 감독이 김범수 선수를 깜짝 카드로 맞아요. 네. 사용을 하려는 그러한 일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장기 레이스인데 투수들도 지쳐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가 관건이고 저는 그 최재훈 선수의 그런 헌신, 활약 여기에 큰 점수를 주고 싶은데 네. 지금 하나 내부에서는 최재훈 선수를 좀
달마시안이라고 이제 프런트에서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왜냐면 닮았죠. 너무 공에 많이 맞아가지고 멍이 많이 들었다. 그 뜻이에요? 네, 그렇게까지 좀 안쓰러운 상황에서 경기를 하고 있다고 네. 해요. 그래서 지금 뭐 타석에서도 맞고, 그다음에 포수 자리에 앉아서도 맞고, 뭐 수비할 때 충돌하고 이런 안타깝죠. 부분에서 좀 보는 사람도 안타까울 정도고, 또 이제 김경문 감독 같은 경우에는 1000승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이제 그라운드에서 원래 현수막도 준비를 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이걸 안 받겠다. 지금 뭐 나한테 스포트라이트가 올 상황이 아니고 우리 지금 우승 경쟁에 더 치중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상대 전적을 봤을 때는 뭐 하나이글스 역시나 이제 뭐 선두를 위협하는 팀답게 대부분의 팀들에게 지금 우세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LG 트윈스에게 지금 5승 1무 실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팬들의 어떤 마음 속에는 야, 이게 이제 가을 야구 더 나아가서는 더 큰 무대를 바라보는 상황에서 이 상대 전적의 열세가 좀 불안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도 있으실 것 같아요. 더 지켜봐야죠. 지난 8월 8일이었죠. 잠실에서 열렸던 잠실 대첩. 정말 피카드였죠. 네. 1, 2팀이 한 경기 차로 1, 2팀이 만났는데 그래서 진짜 이 분위기 자체가 저는 뭐 포스트 시즌 내지는 한국 시리즈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예. 그런 경기에서 역시 하나 젊은 라인업 선수들이 아무래도 그런 좀 경기장의 분위기, 이런 분위기에서 큰 경기 경험이 많고 큰 경기 단기 전에 강한 LG 선수들에게 조금 기회수 눌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이 연패 이후에 결국 문동주 선수의 좋은 투구가 이어져서 그러니까 물론 시리즈에서 위닝 시리즈는 가져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마지막 날 소중한 1승을 챙겼던 하나고 그리고 저는 폰세하고 와이스 선수가 투입이 안 된 경기에 하나가 대등한 경기를 했다는 건 향후 앞으로 포스트 시즌에 두 팀이 만나게 되면 상당히 재밌는 경기가 펼쳐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어떻게 본다면 좀 하나의 걱정거리라고 한다면 그 하나의 강점이었던 지금 불펜의 난조인데 뭐 한승혁 선수도 그렇고 지금 최근에 이제 김서현 선수가 좀 흔들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지금 걱정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한승혁 선수와 주현상 선수가 평균 작점이 7점대로 머물고 있고요. 예. 그리고 박상훈, 김종수 선수도 3점대 중반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자, 문제는 클로저 김서현 선수입니다. 예. 역시 좀 멘탈적인 부분인데요. 김서현 선수가 좋았을 때 경기의 흐름을 보면 제2 구종이죠. 슬라이더의 스트라이크 비율이 상당히 높았는데 슬라이드가 스트라이크 비율을 자꾸 그러니까 뭐 스트라이크를 통과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포심이 가운데 보고 포심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카운트 잡는 포심이 그리고 피안타율이 높아지고 하나의 선발 투수들을 보면 폰세, 와이스, 문동주 이 세 명의 투수들이 다 150대 중후반을 던지는 선수잖아요. 예. 이 선수를 상대했던 상대팀 타자들이 결국에는 김서현 선수의 포심도 충분히 공략을 할 수 있고 좀 눈에 익숙해져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김서현 선수가 시즌 초반에 좋았던 제2 구종 슬라이더의 스트라이크 비율이 높아져야만이 조금 더 경쟁력이 있는 그런 마무리로 거듭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젊은 마무리 투수들이 너무나 힘들 것 같아요. 최근에 많잖아요. 또. 그러니까 오승환 선수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다시 태어나서 야구를 하게 되면 나 타자하겠다. 그만큼 마무리의 역할이 힘든 겁니다.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패배에 대한 부담감을 혼자 좀 떠안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멘탈적인 부분에서 좀 잡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과거와 다르게 최근에는 10개 구단 대부분의 마무리 투수들이 상당히 또 젊고 어떻게 본다면 저희 일반인들을 비교하자면 지금 대학생 정도밖에 이제 그럼요. 안 되는 아주 젊은 선수들이잖아요. 네, 맞아요. 코칭 스태프 입장에서도 이제 이런 어떤 젊지만 큰 역할을 맡은 선수들을 상당히 좀 많은 조언을 하기도 좀 조심스럽고 그렇죠. 좀 어려울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김서현 선수가 시즌에 하나가 지금 상위권 경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큰 역할을 해준 선수잖아요. 그럼요, 맞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멘탈적으로 약하고 강하고 문제가 아니라 그 선수가 마운드에서 중압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경기의 한 점 차 승부에서
자기 공 하나 마무리 투수 그 손에서 떠났을 때 그 결과를 가지고 팀 승패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아주 그 김서현 선수나 그리고 김태균 선수나 이는 어린 선수들이 짊어지고 가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직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지금 잘 하고 있고 잘 해 온 선수들이고요. 한화의 어떤 상대 전적을 좀 봤을 때 다른 팀과 비교해서 한화가 키움을 상대로는 정말 극강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9승 1패. 그러니까 단 한 번밖에 패하지 않았고 무려 좀 승패 마진이 플러스 8인데 6경기가 남아 있다는 부분도 좀 어떻게 보면 하나에게 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지금 남아 있는 일정을 한 30경기 전 후반으로 봤을 때 형 앞으로 그 상대 전적에서 많이 앞서 있는 팀과의 잔여 경기가 많이 있다는 건 그만큼 유리한 측면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반대로 또 유일한 열세를 기록하고 있는 LG 트윈스 지금 현재 이제 5승 7패 1무기 때문에 마이너스 2인데 3경기 남았거든요. 이 3경기가 어떻게 본다면 또 정규 시즌의 우승의 향방, 더 나아가서는 또 이제 포스트 시즌의 향방을 좀 가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야구팬 입장으로서는 미리 보는 한국 시리즈가 3경기가 더 남았다.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흥미진진하고 네. 결국엔 이 맞대결에서 과연 우승팀이 어느 팀이 될 것이냐가 갈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KBO가 잔여 경기 일정을 이번 주 중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흥행을 위해서 이 두 팀의 카드를 어디에 넣을 것이냐. 뒤에 넣나요? 그렇죠. 허구현 총재의 성향상 저는 아마도 가장 마지막 쪽에 좀 이거를 배치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때 과연 어느 팀이 상승세를 탈지도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근데 하나로서는 좀 다행스러운 게 이 남은 3경기가 모두 대전 홈 경기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상대 전적에서는 뒤졌지만 또 하나가 홈에서는 3승 1무의 우위를 가져갔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타율과 평균 자책점 측면에서도 하나는 평균보다 더 좋은 성적, LG는 평균보다 나쁜 성적, 이런 부분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경기에 임한다면 하나도 좀 승부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좀 LG가 워낙에 이 탄탄한 수비 조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하나가 조금 더 세밀한 준비를 해야지 LG를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또 한화가 또 마지막 이 시즌 마지막까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많은 팬들께서 또 상당히 또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끝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 참견만이 남아 있습니다. LG 트윈스입니다. 자, LG 트윈스 상대 전적 보십시오. 지금 전 구단을 상대로 상대 전적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후반기 더 좁혀보자면 8월의 극강의 모습이에요. 와,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인데 지금 후반기 20승 5패예요. 단 5패만 기록을 했고 예. 감독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LG가 투타에서 가장 균형이 잡힌 팀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 국내 투수들도 상당히 잘 해주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투수들의 체력이 떨어지는 지금 이 시기에 타선이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예. 홈런 순위를 제가 좀 살펴봤더니 문보경과 오스틴이 22개, 지금 박동원 선수도 19개 정도를 기록하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승 가운데 역전승이 무려 11번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타선의 힘으로 지금 1위를 유지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또 어떻게 보면은 되게 많이 또 LG가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게 하늘도 좀 돕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비가 와가지고 KT와의 경기가 2경기가 취소가 됐잖아요. 맞아요. 예. 그때 지금 투수들이 상당히 힘겨워하는 시간에 한 텀을 좀 걸을 수 있는 여유를 일정상에서도 보게 됐다.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LG 트윈스가 개막 7연승을 하면서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지만 하나가 상승세를 타면서 선두를 내줬고 그 이후에 선두를 추격은 했지만 이제 탈환을 하지 못했었는데 한화가 이제 KT와의 경기에서 약간 좀 흔들리면서 좀 어려움을 겪을 때 LG가 이제 두산과 또 한화의 맞대결에서 이제 위닝 시리즈를 거두면서 이제 1위를 탈환하게 됐는데 LG 트윈스에게 좀 앞으로 좀 변수가 있을까요? 네. 지금 LG 트윈스가 31경기 남았거든요. 자, 지금 물론 변수는 시즌 중에 분명히 존재를 하죠. 예.
지금 주전 라인업 선수들의 어떤 부상도 조심해야 되고요. 하지만 그 LG는 그 부정적인 요소보다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더 많습니다. 예. 대체 외국인 투수 토러스트 선수가 한 경기 등판했지만 상당히 좀 인상적으로 와닿았거든요. 그럼 그렇죠. 화요일 날 지금 등판 예정인데 과연 토러스트 선수가 어떤 투구를 이어갈 수 있을지 저는 상당히 궁금해지고 만약에 두 번째 등판까지 KT와의 첫 번째 등판처럼 좋은 투구가 이어진다면 글쎄요 LG 트윈스가 잔여 경기에도 엄청난 힘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현재로서는 LG 트윈스의 어떤 가을 야구는 아주 가까이에 지금 와 있는데 포스트 시즌에서 물론 예상입니다. 저희들끼리의 상상인데 LG 트윈스를 좀 위협할 수 있는 가장 껄끄러운 팀이 있다면 LG가 만나기 좀 불편해할 수 있는 팀이 있다면 어느 팀이라고 보시는지? 저는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이글스. 네. 예를 들어서 두 팀이 한국 시리즈에서 만난다면 결국은 하나의 원투펀치 폰세와 와이스 선수가 4번을 등판할 수가 있어요. 네. 1차전, 2차전 그리고 5차전, 6차전을 등판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어느 팀이든 폰세와 와이스 선수는 사실 만나기 싫어하는 꺼려하는 투수잖아요. 네. 그래서 LG가 그래도 가장 경계하는 팀은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LG가 반드시 페나드레스 1위를 차지해야 결국에 플레이오프전을 거쳐서 올라오기 때문에 폰세와 와이스 선수의 등판 일정이 정확하게 한국 시리즈처럼 네 번을 등판하기 힘든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G가 아마 전력을 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정석 기자님 롯데도 엘로 라시코라고 해서 사실 두 팀 만날 때마다 어떤 순위와 상관없이 또 그런 싸움을 좀 펼쳤잖아요. 그렇죠. 롯데가 아무래도 타격의 팀이었기 때문에 LG의 투수들이 롯데 타선을 압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좀 커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3위에 올라 있기 때문에 롯데가 결국에는 이 순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LG를 어느 순간에 만날 것이냐, 요것도 좀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상대 전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단순한 좀 통계를 넘어서 또 가을에 대한 승부를 좀 미리 한번 떠올려 볼 수 있는 예고편과도 같은 상대 전적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그러나 이제 스포츠가 재밌는 이유는 역시나 이러한 어떤 예측과 또 기록을 비웃는다는 부분이죠. 남은 시즌 또 어떤 반전이 또 기다릴지 저희도 또 흥미롭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최서임 아나운서 소개하는 이주혜 선수 만나보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의 이슈 요정! 안녕하세요. 최서임입니다. 야구의 참견에서는 매주 빛나는 활약을 펼친 이주혜 선수를 선정하는데요. 과연 지난 일주일간 가장 빛나는 활약을 펼친 선수는 누구였을까요? 그 후보부터 만나보시죠. 두산 베어스 양의지 선수, 지난주 5경기에 출전해 14타수 9안타, 타율 6할 4푼 3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무려 4번의 역전승을 기록한 두산 베어스, 그 중심에는 여전히 양의지 선수가 있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내일 선수, 지난주 2경기에 출전해 14이닝을 던지면서 실점 없이 13개의 탈삼진을 기록했습니다. 타선의 도움을 받지 못해 1승만 기록했지만 에이스다운 호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SSG 랜더스 에레디아 선수, 지난주 5경기에 출전해 20타수 9안타, 홈런 2개, 타율 4할 5푼을 기록하며 뜨거운 타격감을 뽐냈는데요. 특히 지난 토요일 LG와의 경기에서 역전 만루 홈런을 기록하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세 선수 모두 빛나는 활약을 펼쳐줬는데요. 전준호 위원이 선택한 이주혜 선수는 바로 SSG의 에레디아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에레디아 선수의 좋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저희 야구의 참견은 야구 팬이라면 꼭 참견하고 싶은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